지금부터 2019년 1월 고용동향 발표하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1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고용 동향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실시한 이 최저임금 인상이 그대로 반영된 수치가 나온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하였고 청년층은 8.9%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실업자는 122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 4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자, 장평론가님,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는 어떻게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늘었다는 말인데 지금 실업자가 19년 만에 최대 인원이고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치다. 그야말로 고용 참사다라고 지금 평가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수치를 보니까 40대를 포함해서요, 5, 60대 중장년층의 실업폭이 아주 큽니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 네. 이런 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몇 퍼센트, 4.몇% 이런 거는 국민들 입장에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명수로 한번 따져보니까 2009년 1월 실업자가 전년 대비 무려 20만 9천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20만 9천 명이요. 네, 이 작년 1월에 비해서 올해 1월에 20만 명의 실업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아하.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4%라고 하는 것보다는 피부에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업자 증가수가 지금 19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해서 또 뭐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네. 경제 위기가 아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괜찮은데 일부 보수 세력이 지금 경제 위기인 것처럼 국민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명확하게 드러난 이런 수치 앞에서도 과연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네. 최근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가 놀랍다는 발언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죠. 그분께도 이런 20만 명이나 더 늘어난 실업자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이 성과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묻고 싶은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실업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서 20만 9천 명이 늘었다. 자, 실업률과 좀 상반되는 개념인 고용률. 고용률도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죠. 네.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란 게 안 좋아지는 게 한 1, 2년 만에 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누적이 돼서 그 전부터 쌓여온 거겠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꼭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률이 나빠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정부 경제팀에서 하는 얘기,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경제 원래 안 좋았어.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구조적 문제가 지금 터지는 거야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감소폭이나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경제의 어떤 운영 방침을 사실은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런데 숫자가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굉장히 지금까지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네.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비관적인 얘기,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들으면 좀 쓴소리입니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업률과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지표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고, 근데 그 지표를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 네. 이런 문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조금 두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1월 달에 이제 노인 고용 사업이 실시가 되면서 한 14만 명이 새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50대 이상의 취업률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취직을 했지만
그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취직을 못해서 실업자로 분류되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간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추이 자체는 좀 두고 볼 필요가 네.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목표치가 한 15만 명 정도 취업자 수 증가를 목표를 했는데 19,000명 증가에 그쳤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뭐 분명합니다.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고용률 지표 하나만 봐도 뭔가 좀 할 말이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표가 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뭐 좋다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숫자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 보기보다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뭐 그런 취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기산 평론가님이 아까 그 초반에 얘기했었던 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직업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평생 동안 그 다니는 회사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네. 평생 직업이 평생 동안 직업을 몇 군데 동안 계속 이렇게 거쳐서 다녀야 할 만큼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 이런 노인층 인구가 늘면서 그들이 직업에서 떠났을 때 그 직업이 그럼 우리 청년층 직업으로 또 그게 전환이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기계화로 대체되고 AI로 대체되고 이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이런 원인도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명이다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이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이런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였으면 이 숫자를 살펴보고 의미가 있는 숫자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을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건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더 노력을 쏟아 부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일자리 창출. 하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일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중심에는 이 인물이 있었죠. 연말에는 다시 상황이 되고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 성장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연말에는 나아질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했던 장하성 전 실장의 말과는 달리 이 경제 투톱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요, 다소 비관적인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올 연말쯤에 경제가 좋아지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장하성 실장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뭐 별로 다른 사람이 한 얘기에 저는 그 경제 예측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아마도 그 얘기를 했던 특정실장은 뭐 자기의 뭐 희망을 입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고용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 처참한 결과를 낸 이 지표. 정부는요, 물론 우리 국민들도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통계청은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업자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1월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공고가 이루어지면서 60세 이상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하나의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용률에서 지금 0.3%포인트 하락을 하였지만 우리가 2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을 살펴보면 10만 3천 명이 증가했고 고용률 자체도 1.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유입된 일자리들이 주로 보건복지업이라든가 상용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통계 결과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번째 수치입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께서 반드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쁘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인터넷에 한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월급 급여 명세서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알바생의 월급이 정규직, 대졸, 본사 직원의 월급보다 더 높은 경우로 지금 확인이 됐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기준을 해야 되니까 그거 이제 올라가면은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사 이제 신입사원의 월급을 이제 추월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면 정말 예예요. 아르바이트생 월급 올라가잖아요. 그럼 정규직 월급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죠? 그러면 정규직 신입사원 월급 올라가면요. 대리 월급 올라가야 돼요.
대리 올라가면요, 과장 올라가야 되죠. 과장 오면 다 같이 올라가야겠죠.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이 되면 그런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언론에 이런 게 보도됐어요. 뭐 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 하는 공장의 어떤 오너들이 뭐 30년 된 정말 이 오래된 직원들 내보낸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줬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비판하시던데 그건 사실은 어떤 업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비판인 거죠. 최저임금 신입사원 올라가면 당연히 30년 된 수년고 월급 같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부담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최저임금의 영향으로요. 가장 많이 이 영향을 받은 부류가 이 3대 업종의 취업자 수. 여기에서 지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업,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이 3대 업종에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군요. 저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결국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시간당 1020원 정도의 임금이 책정되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고용주들은 2019년이 진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동안 지난 정부의 어떤 고용 통계를 보면 언제나 경기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타는 일자리라고 했을 때 네. 제조업이 부진할 때 임금은 낮지만 진입이 쉬운 도소매업이나 숙박 응시업 같은 이런 쪽에서 상호 보완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번 정부의 통계를 보게 되면 제조업이 떨어지는데 도소매 숙박업이나 이런 것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직업들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동반 하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다. 네. 결국에 저런 직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 임금이 다소 낮더라도 직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만 네. 그래야만 제조업에서 잠깐 벗어난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가면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 구조가 무너져 버린 게 연달아 고용률 최악의 참사가 나오는 그런 원인 같습니다. 자, 시작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출범한 2기 경제팀. 오늘 고용동향 결과 발표를 듣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당국자로서 굉장히 속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여러 가지 경기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투자 부진이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올해 민간 투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또 민간이 기업들이 그와 같은 노력을 함께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강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숫자, 단순한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치우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2기 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조금 더 기다려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경제가 워낙 힘드니까요. 자,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